9장은 산과 염기 단원입니다. 9장 210쪽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산과 염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항상 가수분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수분해가 뭔지를 볼까요?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H2O가 H2O 아닌 상태로 변화가 되는 전체의 반응입니다. H2O가 히드로늄 이온으로 변화가 돼도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H2O가 수산화 이온으로 변화가 돼도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H2O가 다른 분자의 일부로 들어가더라도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HF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성물질입니다. 이것이 물과 반응을 해서 산이니까 H+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플로르와 이온으로 됩니다. 그때 H2O는 히드로늄 이온으로 변화가 됐죠. 무슨 반응입니까? 가수분해 반응. 그리고 여기 메틸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염기성 물질인데 이 물질이 물과 결합을 하면서 물로부터 H+를 받아왔어요. 염기이기 때문에 H+를 받아왔죠. H2나 H+를 주고 나면은 수산화 이온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것도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진행돼요. 수백 개 중에서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부분적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다 진행된다라면 그냥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는데 조금씩만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어서 물이 조금만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다가 부분적인 가수분해 반응, 그래서 부분적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는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H2O가 히드로늄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물이 아닌 구조로 변화됐고 그것을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죠. 세 번째 반응과 네 번째 반응은요. 물 분자가 아예 다른 분자의 일부로 들어가면서 이 결합들이 쪼개졌어요. 에스테르 결합이 쪼개져서 탈에스테르와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미드 결합이 쪼개져서 탈아미드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H2O가 이 에스테르 결합이 쪼개지면서 OH 부분은 이쪽에 결합되고 또 H 부분은 이쪽에 결합돼서 각각 카르복시산과 알코올로 만들어졌죠. 여기서는 또 H2O가 OH 부분은 이쪽에 결합되고 H는 N 쪽에 결합이 되어서 각각 카르복시기와 아민기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이나 아미드 결합과 같은 결합이 쪼개질 때 물이 분자의 일부로 들어가서 더 이상 물이 없죠. 그래서 물이 아닌 형태의 어떤 분자로 변화가 됐어요. 이것도 하여튼 물이 아닌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이 쪼개질 때 물이 들어가는 거, 아미드 결합이 쪼개지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 생물학에서는 CONH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단백질에 나타나죠. 단백질에 보면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펩타이드 결합이 이 결합하고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펩티드 결합이 쪼개져 가지고 폴리펩티드가 쪼개짐으로써 올리고펩티드가 만들어지거나 아미노산으로 변화될 때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전형적인 가수분해 반응이죠. H2O가 H2O가 아닌 상태로 변화가 되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짝산짜금기라고 하는 용어를 또 배우게 됩니다. 짝산짜금기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H+가 한 개 더 있느냐, 한 개가 더 적으냐의 관계가 짝산짜금기 관계입니다. 첫 번째 물질과 두 번째 물질은요. 왼쪽에 보니까 H+ 한 개 더 있죠? 그리고 이 물질은 H+ 한 개가 적어요. 두 개가 무슨 관계입니까? 한 개가 더 있는 것이 짝산, 한 개가 더 모자라는 것이 짝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보다 H+ 한 개 더 결합되면 암모늄 이온이 되는데 H+ 한 개 더 있으니까 짝산, 그리고 더 모자라니까 짝염기. 그러므로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의 짝산이다.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의 짝염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이 물질도 마찬가지죠.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이온의 짝산이다. 아세트산 이온은 아세트산의 짝염기라고 합니다. 탄산 분자에서 H+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 구조가 되고 탄산 분자에서 H+가 두 개가 떨어지면 이 구조가 되죠. 이것을 탄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H+가 모두 떨어진 이 형태의 이온을 탄산이온이라고 합니다. 탄산이온에서 H+ 한 개 더 있죠. 수소 원자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탄산수소이온이라고 하죠. 탄산수소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 두 개는 서로 H+ 한 개 더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산짜금기. 또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을 보면은 H+ 한 개 더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산짜금기죠. 그러면
탄산 분자하고 탄산 이온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H 플러스 개수가 한 개 차이가 아니라 두 개나 차이 나죠.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H2의 예를 들어 봅시다. H2O가 H 플러스를 하나 결합하게 되면 히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H2에서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수산화 이온이 돼요. H2와 히드로늄 이온은 한 개 더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짝산, 한 개 모자라기 때문에 짝음기. 또 수산화 이온과 H2를 보면 H 플러스 한 개 모자라니까 짝음기, H 플러스 한 개 더 있으니까 짝산이죠.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H 플러스가 두 개나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은 짝산, 짝음기에서 짝산이라는 것은 H 플러스가 한 개 더 있는 물질, 짝음기는 H 플러스가 한 개 더 적은 물질이라고 정의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10쪽 아래쪽을 보니까 산염기 개념, 이제 첫 번째 정의가 나오죠.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에 의하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중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원래 수용액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 산염기 반응은 수용액이 아니라도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용매 중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한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산 그 자체가 H 플러스를 직접 내어놓지도 않아요. 암모니아 같은 물질 보면은 분명히 염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산화 이온을 직접 내어놓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직접 H 플러스를 내어놓지 않아도 산인 게 있고 직접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지 않아도 염기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쓸 수 없다는 것과 직접 H 플러스와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지 않아도 산이나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정의가 브랜스테드와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사람 이름 두 사람이 붙었죠. 두 사람이 이제 경쟁적으로 저 정의를 내놨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브랜스테드와 로우리의 정의라고 해서 두 사람 이름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산염기의 일반 정의입니다. 수용액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무조건 어떤 물질이 H 플러스를 제공하면은 그것은 산이에요. H 플러스를 제공받으면 염기라고 하죠. 이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정의이고 우리가 산염기 단원 일반 화학뿐만 아니라 전공화학의 영역에서도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산이다 염기라고 하면은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산염기 정의이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보면은 짝산 짝음기 개념이나 가수분해 반응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211쪽에 첫 번째 예를 볼까요? 아세트산이 H2O와 반응을 해서 자기가 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제공했습니다. 제공하고 나니까 아세트산 이온이 됐죠. H2O는 H 플러스를 받았어요. 자기가 염기의 역할을 했죠. H 플러스를 제공하는 물질을 산, H 플러스를 제공받는 물질을 염기. H2는 H 플러스를 받아서 히드로늄 이온이 됐습니다. 만일에 역반응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드로늄 이온이 아세트산 이온에게 H 플러스를 줘서 H2O가 되겠죠. 아세트산 이온은 H 플러스를 받아서 아세트산 분자로 됩니다. 그러므로 히드로늄 이온이 산이고 아세트산 이온이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짝산 짝음기 관계를 볼까요?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은 H 플러스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산 짝염기 관계입니다. 또 히드로늄 이온과 여기 H2O는 H 플러스가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산 짝염기이겠죠. 이 반응의 평형상수 값이 25도씨에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에요. 평형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성보다 작으면은 우리 앞에 화학평형 부분에서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받느냐? 정반응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주로 반응물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평형은 반응물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정반응 쪽으로 잘 가지 않고 즉 역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아세트산은 수용액 중에서 아세트산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그 중에서 수백분의 1 또는 수십분의 1 또는 수천분의 1 중에서 한 개 정도, 이게 수백 개나 수천 개나 수십 개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어때요?
이온화가 되어서 이렇게 아세트산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수백 분의 1 정도로만 자기가 이온화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아세트산 분자 같은 것들은 수용액 중에서 저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극히 일부만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존재한다. 물론 아세트산 이온이 생성된 만큼 히드로늄 이온이 생성되어서 같이 양이 적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상수 값을 봤더니 너무 작죠?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역반응으로 치우쳐 있어요. 산과 염기의 반응은요, 더 센 산과 더 센 염기가 반응해서 더 약한 산, 약한 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역반응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으로부터 결국 이 산이 더 센 산이구나, 이 염기가 더 센 염기이구나, 여기 반응분에 존재하는 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이 상대적으로 더 약산이구나, H2O라고 하는 것이 아세트산 이온보다 더 약염기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염기 반응은 정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역반응 진행될 수 있죠. 정반응 진행될 때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에 의하면 산이 있고 염기가 있어요. 역반응이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로 산이 있고 염기가 있는데 누가 더 센 산, 센 염기냐? 역반응 진행된 것으로 봐서 이것들이 더 센 산, 센 염기이고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 약한 염기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211쪽을 보면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에서는 이번에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서 예를 들고 있죠.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는 전형적인 염기성 물질이에요. 수용액의 용해가 되면은 용액의 액성을 염기성이 되게 만듭니다. 암모니아가 H2하고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이기 때문에 H+를 받음으로써 자기는 암모늄 이온이 됐어요. H2O가 오히려 암모니아한테 H+를 줬죠.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에 의하면 H+를 제공하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역반응이 진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산화 이온이 암모늄 이온으로부터 H+를 받아서 물로 변화가 됐죠. H+를 받으면 염기라고 합니다.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에게 H+를 제공하죠. H+를 제공하면은 산이라고 표시를 하죠. 짝산 작은기 관계를 볼까요?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은 서로 H+가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입니다. 더 있는 것이 짝산이고 더 모자라는 것이 작은기이죠. H2O하고 수산화 이온을 보면은 H+가 한 개 더 있고 모자라고의 관계죠. 따라서 H2O와 수산화 이온이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의 물질입니다.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까요? 25도씨에서 평형상수를 봤더니 아세트산이 물속에서 이온화 반응하는 예 1번 반응과 평형상수가 우연히 같아요. 자, 우연히 같고 이때 이 평형상수는요, KA가 아니라 KB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아세트산은 산이죠. 산이 물을 가수분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 이온화 상수, 산이 애시드니까 Ka. 암모니아는 염기예요. 염기이기 때문에 염기가 물을 가수분해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죠.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염기 이온화 상수, 염기가 영어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KB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이 물을 가수분해 반응하면은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해요. 염기가 물을 가수분해 반응하면은 수산화 이온을 생성합니다. 각각 평형상수를 Ka, Kb, 산이온화 상수, 염기이온화 상수. 자, 산이온화 상수와 염기이온화 상수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 평형상수가 꽤 작죠. 10의 -3승보다 더 작아요. 그 말은 거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성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의 반응물로 존재하죠. 따라서 암모니아를 물에 용해시키면은 대부분의 암모니아는요, 암모니아 분자로 존재하면서 물과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 물과 이렇게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되실 거다. 수십 개 중에 한 개 또는 수백 개 중에 한 개 또는 수천 개 중에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돼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형상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산염기 반응은 더 센 산과 센 염기가 반응해서 약한 산, 약한 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따라서 누가 더 센 산이냐라고 봤더니 이 암모늄 이온이라는 산이 여기 H2라는 산보다 더
센 산에 해당이 되고 H2O는 상대적으로 약한 산이라는 거죠. 또 염기를 봤더니 여기 수산화 이온이 암모니아보다 더 센 염기에 해당이 돼요. 더 센 염기 암모니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염기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예 2번에 보니까 기억관 이연으로 해서 여러분들 책에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211조 중간 부분까지는요, 제가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한 예 두 가지를 들었죠. 이제 세 번째 산염기 개념입니다.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이죠.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에 의하면은 염기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산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는 물질이에요. 암모니아가 산의 H+와 반응합니다. 암모니아에는 질소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죠. 루이스 염기, 루이스 베이스. 그리고 이 산의 H+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죠. 루이스 애시드,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H2가 어떤 산성 물질로부터 H+를 받을 때 H2에 있는 O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죠. 루이스 염기, 그리고 산의 H+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루이스 산. 알루미늄 삼가 이온에 물 분자 6개가 결합을 해서 1대6의 B로 결합을 해서 팔면체 구조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될 때 H2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O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 이렇게 알루미늄 삼가 이온과 같은 중性금속 이온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죠. 루이스 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는 암모니아가 루이스 염기, 구리 2가 이온이 중性금속 이온인데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으니까 루이스 산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F3라고 하는 물질에서 암모니아와 결합할 때 암모니아가 비공유 진자쌍을 붕소한테 일방적으로 제공하죠. 붕소가 일방적으로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았어요. 루이스 산, 그리고 암모니아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루이스 염기가 되고, 이렇게 결합하기 전에는 붕소가 공유 결합하는 팔이 3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결합하고 난 다음에 붕소 주위에 이렇게 배위 결합까지 생각하면은 전자쌍이 3개에서 전자쌍이 4개로 변화가 됐죠. 이때는 붕소 주위에 전자쌍이 3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자수 6개, 따라서 8전자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배위 결합하고 나서 보니까 붕소 주위에 원자가 전자쌍이 4쌍이 되어서 전자수로 따지면 8개, 8전자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이 수산화 이온이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해서 결합해서 탄산수소 이온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는 것이 루이스 염기,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는 것이 루이스 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아레누스 산염기 개념, 그리고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개념,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으로 봤는데, 아레누스의 산염기 개념은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개념에 완전히 포함이 돼요. 또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개념은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에 완전히 포함이 됩니다. 프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산이면은 루이스의 개념에 의하면 뭐라고요? 산입니다. 프랜세드 로우리 개념이 일반적인 정의인데 그 정의에 의해서 염기면은 볼 필요도 없이 루이스의 정의에 의하면은 염기예요. 왜?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개념은 루이스의 개념에 의해서 그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로 해서 프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에 의해서 봤던 이 반응을 볼까요? 암모니아하고 H2O가 반응을 해요. 암모니아에 있는 이 질소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면서 H+를 가지고 와요. 루이스의 개념에 의하면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니까 뭐라고요? 루이스 염기라고 하죠. H2O는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으면서 H+를 주잖아요. 따라서 루이스의 개념에 의하면 뭐라 합니까? 루이스 산이죠. 원래 프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에 의하면은 H+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프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에 의하면은 염기라고 했어요. H+를 주는 물질이 프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하면은 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프랜세드 로우리 개념에서 산과 염기면은 볼 필요도 없이 루이스의 개념에 의하면은 산과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에서는 비공유 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죠. 비공유 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무슨 결합이 형성됩니까? 배위 결합이 형성돼요. 따라서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면 항상 대위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위결합이 형성된다는 것은 항상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일반 화학에서 다루는 이 산염기의 일반 개념이 브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이고 브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은 루이스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 배우는 모든 산염기 반응은 사실은 대위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2쪽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나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은 0.1몰 농도 암모니아 수용에 의해서 평형 반응식 그리고 염기 해리상수, 다른 말로 염기 이온화 상수값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물을 뭘로 바꿨습니까? 수산화 이온으로 바꾸면은 염기 이온화 상수, 염기 해리상수.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면은 산 이온화 상수, 산 해리상수라는데 여기서는 물을 분해하는 반응. 한자어로 뭐라 합니까? 가수분해 반응이라죠. 가수분해 반응에서 수산화 이온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반응의 평상수를 염기 해리상수, 염기 이온화 상수로 합니다. 이 물질이 브랜세드 로우리의 개념,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은 브랜세드 로우리의 개념인데 염기로 작용했다는 거죠. H+를 받아온 거예요. H2O가 암모니아한테 H+를 제공하는 산으로서의 작용을 했죠. 만일에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한테 H+를 주면서 암모니아가 되고 수산화 이온은 암모늄 이온으로부터 H+를 받으면서 H2가 되잖아요. H+ 주는 물질을 산이라 하고 H+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짝산짝음기 관계가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이죠. 또 H2O와 수산화 이온 관계입니다. 이 반응의 평상수가 굉장히 작은 걸로 봐서 이 반응의 평형은 정반응적으로 지울 수 있어요? 역반응적으로 지울 수 있어요? 예, 역반응적으로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반응물 상태로 존재를 하고 생성물 상태인 암모늄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굉장히 농도가 낮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의 짝산이다. 맞죠? H+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짝산이 맞습니다. 선택지 1번의 내용은 옳습니다. 선택지 2번. 수산화 이온이 암모니아보다 더 센 염기다? 예, 맞죠.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울 수 있어요? 역반응. 역반응적으로 치울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더 센 염기이고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 약한 염기입니다. 선택지 2번의 설명도 옳습니다. 선택지 3번. H2O. 여기서 보니까 H2O는 H+를 암모니아한테 제공하죠. H+를 제공하면은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합니다. 선택지 3번의 설명도 옳죠. 선택지 4번. 암모니아의 농도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보다 큽니까? 예, 크죠. 평상수가 너무 작은 걸로 봐서 주로 이 반응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생성물 상태로는 극미량만 존재하죠. 따라서 이것보다는 이것의 농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선택지 4번의 내용이 옳습니다. 선택지 5번. 이 용액을 묽게 하면은 암모니아의 이온화도가 어떻게 되느냐? 암모니아는 평상수가 굉장히 작은 걸로 봐서 염기는 염기인데 약염기거든요. 약염기의 이온화도는 저 약염기성 물질의 초기 농도 분의 평형상수 Kb값의 제곱근 값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온화도를 우리가 심볼로 표현하면 보통 알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Kb 값은 정해져 있는데 C, 컨센트레이션 농도죠. 이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염기성 물질이나 약산성 물질의 경우에는 그것의 총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온화도가 커지는데 여기서는 이온화도가 감소한다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12쪽을 보면은요, 산과 염기의 세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산과 염기의 세기에서
괄호 1번과 2번을 보니까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절대적인 산과 염기의 세기와 상대적인 산과 염기의 세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서 같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H2O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성물질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히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강산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물질. 물론 약산도 수용액 쪽에서 이온화되면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히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죠. 왼쪽에 있는 물질들은 H+를 제공하는 브랜세드 로리의 산입니다. 이것들이 H+를 제공하면은 H+가 한 개 모자라는 구조가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죠. 그러면 이 물질은 뭡니까? 왼쪽에 있는 물질보다 H+가 모자라기 때문에 또는 적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물질들의 짝염기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물질들의 짝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물질들은요, 위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센 산입니다. H2O보다는 HCn의 H+를 다른 물질에도 더 잘 제공해요. 또 HCn보다는 아세트산이 H+를 더 잘 제공합니다. 아세트산보다는 HF나 아질산이 HF를 더 잘 제공해요. 위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보다 더 H+를 잘 제공하는 더 센 산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개념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면은 우리는 강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산과 염기를 다루는데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자기가 100개가 있었으면은 100개 모두 이온화되면서 H+를 100개만큼 생성하면 그것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산은 자기가 100개가 용해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이온화가 되어서 100개의 산 중에서 H+가 몇 개만 제공돼요? 한 개만 제공하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약전해질, 약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세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온화되면서 자기의 원래 분자 개수만큼 H+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가 되는 산입니다. 자기가 100개가 있다고 해서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액 중에서요. 지금 제가 염기하고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냥 순수한 물의 용해가 된다고 했어요. 순수한 물의 용해가 될 때 조금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약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강산은 자기 분자 개수만큼 H+를 다 이온화되면서 물속에서 내놓는 것, 그걸 우리가 강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약산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자기가 용해가 됐을 때 조금만 이온화되면서 제공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약산이라 합니다. 원래 이렇게 절대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강산은 그 이온화 상수, 산해리 상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강산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산 이온화 상수, 일종의 평상수입니다. 산 이온화 상수 평상수인데 이 값이 1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3승, 10의 6승, 10의 7승 정도로 굉장히 큰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100% 이온화되죠.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수 값이 1보다 훨씬 작죠.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약산의 이 산 이온화 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2승 사이의 값입니다. 평상수가 저렇게 작은 걸로 봐서 정반응이 잘 갈까요? 조금만 갈까요? 예, 조금만 가죠. 우리가 과학에서는 조금만 간다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평상수 값을 봤더니 그 값이 꽤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표를 보면서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 가면 갈수록 H+를 더 잘 제공하는 산이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센 산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센 산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100% 수용액 쪽에서 이온화되는 절대적인 강산은 누굴까요? 예, 히드로늄 이온부터 그 위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강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H2O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히드로늄 이온 사이 밑에 있는 것. 이것들은 분명히 위로 가면 갈수록 센산은 센산인데 이 산들이 수용액 중에서 얼마나 이온화되느냐? 조금만 이온화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대적인 약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절대적인 세계로 해서 히드로늄 이온이나 그보다 더 H+를 잘 제공하는 센산들이 100% 수용액 중에 이온화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강산. 히드로늄 이온보다는 약한 산이면서 물보다는 좀 더 센 산. 이것들은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약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H+를 다른 물질보다는 더 잘 제공하기 때문에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더 센산,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더 센산,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더 센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더 센산의 작은 길수록 더 센 염기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HF에서 H+를 제공하고 나면은 플로라 이온이 됩니다. HF의 작은 기죠. 또 이 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H+를 제공하면은 질산 이온이 되거든요. HF보다 질산은 분명히 더 센 산입니다. 더 센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의 작은 기인 질산 이온은 플로라 이온보다는 더 약한 염기에 해당이 되죠. 더 약한 염기. 이것보다는 이 HF가 더 약산이에요. 따라서 HF의 작은 기 플로라 이온이 질산의 작은 기인 질산 이온보다는 더 센 염기라고 표현합니다. 더 센 염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괄호 2번 산염기의 상대적인 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더 센 산의 작은 길수록 상대적으로 약한 염기이고 더 약한 산의 작은 길수록 더 센 염기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더 센 염기의 짝산일수록 더 약한 산이고 더 약한 염기의 짝산일수록 더 센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세요. 상대적인 산과 염기의 세계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수용액의 액성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산과 염기의 세계와 상대적인 산과 염기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지만 제가 한 가지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헷갈릴 거예요. 자, 이 물질들 H2보다 더 센 산이고 히드로늄보다 더 약한 산, 이 산들은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는 절대적 약산이에요. 이것들이 수용액 중에 각각 용해가 되면은 용액의 액성을 약산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의 짝염기 있죠. 이 물질의 짝염기, 이 물질의 짝염기, 이 물질의 짝염기. 이 물질들의 짝염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을 나타낼까요? 예, 이 물질들의 짝염기는 절대적인 약염기예요. 헷갈리죠? 뭐가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산염기 세기와 상대적인 산염기 세기를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약산입니다. 상대적인 산염기 세기로 할게요. 더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입니다.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센 염기죠. 이거는 상대적인 세기고 그건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셔야 돼요. 그런데 수용액의 액성을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세기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들은 용해가 되면은 수용액의 액성을 약산색이 되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약산이에요.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가 수용액 중에 용해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용액의 액성을 약염기성이 되게 만들고 이것들은 절대적인 약염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그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13쪽을 보면은 수소 이온 지수 그리고 물의 이온곱 상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산과 염기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H+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H+라고 하는 것을 괄호 2번 밑에 봤더니 H+는 수용액 중에서 프리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물 분자가 이 H+한테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함으로써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H+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한 개 떨어졌는데 수소 원자는요 핵의 양성자만 한 개가 있었어요. 그 주위에 전자가 한 개 있었는데 전자가 탁 떨어졌죠. 그러면은 수소 이온은 전자가 하나 떨어진과 동시에 핵만 남게 되고 또 핵에 뭐밖에 없었어요? 양성자밖에 없죠.
따라서 H+는 바로 양성자입니다. 핵의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게 만드는 그 근본 입자인 양성자죠. 양성자가 한 개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누군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H2에 있는 O가 비공유 인자쌍을 제공해서 어떻게 쓰든지 결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드로늄 이온 형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물 분자도 놔도 마치 만일에 10억 원짜리 금덩어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리에서 떨어지면 누군가가 그거를 탁 덮치는 순간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내 거야 이러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덮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핵의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가 있으면 물 분자 한 개만 결합할까요? 그 주위에 있던 서로 수없이 많은 물 분자들이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더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H+가 히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물 분자들이 결합돼서 더 고차의 수화물을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수용액 중에 있는 H+는 곧 뭐라고요? 히드로늄 이온과 똑같다. 또 수용액 중에서 히드로늄 이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H+를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십시오. 이 히드로늄 이온 또는 H+는 이제 수용액 중에서는 동의어로 생각하겠습니다. H+의 농도를 알고 있는데 그 농도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H+의 농도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수를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숫자인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상농도구를 취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약속입니다. 어떻게 과학자들이 약속했냐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또는 H+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상농도구 값을 취했을 때 그것을 pH라고 약속하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면은 다른 것도 또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도구 값을 취하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POH라고 하면 되겠죠. 산 이온화 상수 KA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하면은 뭐라고요? PKA라고 하면 되겠죠. 염기 이온화 상수 KB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하면 이번에는 뭐라고요? PKB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H+의 농도에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한 것이 pH이고 마찬가지 원리로 POH, pKa, pKb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이너스 상용도구 값을 취했기 때문에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하면은 pH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pH 값은 커진다. 저것은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213조 괄호 2번에 물의 이온급 상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물 속에서 H+는 히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더 고차의 저 히드로늄 이온처럼 존재할 수 있지만 항상 그냥 물 속에서는 H+와 히드로늄 이온 H3O+가 동격이다. H+는 곧 이것이고 이것은 곧 H+다라고 암기를 하자고 있습니다. 수용액 중에서 물들끼리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예, 물들끼리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겠죠. H2O 하나, O의 비공유 진재성이 2개씩 있습니다. 또 H2O 하나, O의 비공유 진재성이 2개씩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을 때 이쪽에 있는 H2와 이쪽에 있는 H2가 서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H+를 주고받는 반응을 하죠. 이 왼쪽에 있는 O가 비공유 진재성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 H+를 떼가지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O와 H 사이에 있는 공유 진재성을 누가 다 가집니까? O가 다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보면은 이것은 비공유 진재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요. 루이스 염기죠. 또는 H+를 제공받기 때문에 브랜서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유인자성을 제공받기 때문에 루이스 산이고 또는 H+를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이죠. 산과 염기 반응에 대해서 이 물질은 H+를 받아서 H, 또 H가 한 개 더 결합되어 있죠. 사실은 H라기보다 H+가 결합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O가 형식전화 플러스일까. 그리고 이것은 H+를 주고 난 다음에 O가 원래 비공유 인자성이 한 개, 두 개 있었는데 한 개 더 생성되죠. 비공유 인자성이 세 개 형성돼서 몇가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물과 물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생성됐죠. 물과 물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형성됐어요.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 비를 평형상수라고 하죠.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를 평형상수라고 하고, 여기 H2O의 농도는요 일정해요. 전체 H2O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 반응이 진행되더라도 H2O가 아주 극미량만 이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H2O, 남아있는 H2O의 농도는 변화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이 상수고, 따라서 여기 이 전체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이 상수인데 이게 상수거든요. 그래서 상수를 양쪽에다가 다 곱하죠. H2O의 제곱을 곱해서 결국 왼쪽은 이 값이 되고 오른쪽은 이 값이 되었어요. 상수 곱하기 상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가 되죠. 여기 이 전체 값을 상수 K로 놨어요. 우변은 어떻게 표시됐냐?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표시가 됐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가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수로 표시가 됐어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문장에서의 단어들의 이니셜을 따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곱 상수다. KW, W는 워터, 물을 의미하죠. 이 물의 이온곱 상수라는 것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항상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의 이온곱 상수가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저 물의 이온곱 상수를 가지고서 pH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공부를 해볼까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산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수용액 중에 보면은 히드로늄 이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액 중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산화 이온보다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그것은 산성입니다. 거꾸로 수용액 중에 있는 히드로늄 이온보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염기성. 그리고 수용액 중에 있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 그것은 중성. 여러분들은 보통 중성 그러면 뭐예요? pH 값이 7이 중성이다.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25도씨일 때만 pH가 7일 때 중성이다가 해당이 됩니다. 중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그 수용액 중에서의 이 두 물질의 농도가 같으면 중성이에요. 그리고 산성이 되게 만드는 이것의 농도가 염기성이 되게 만드는 이것의 농도보다 더 크면 어때요? 그 용액은 얘가 이거를 상쇄하고도 더 남으니까 산성이에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으면은 이 염기성이 되게 만드는 수산화 이온이 히드로늄 이온을 상쇄하고도 자기가 더 남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염기성. 그래서 산성의 정의가 뭐냐? 염기성의 정의가 뭐냐? 중성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중에 누가 크냐? 또는 같냐를 가지고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요, 두 개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의 이 수산화 이온을 상쇄하고 더 남으니까 산성이죠. 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이것이 히드로늄 이온을 상쇄하고도 이것이 더 남기 때문에 염기성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그림 밑에 있는 기억에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따져봅시다. 물이 자체 이온화 반응을 함으로써, 자, 다음과 같습니다. H2O와 H2O가 서로 충돌을 해서
H2와 H2가 서로 충돌을 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물끼리만 반응을 할 때, 즉 순수한 물에서는 물끼리만 반응하는데 물끼리만 반응을 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두 개의 농도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동일합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동일하고 두 개의 농도가 동일하고 이 평형상수가 25도씨에서는 얼마냐? 물의 이온곱 상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이거 두 개가 동일하면서 두 개 곱이 이 값이 되려면은 각각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예, 이거 두 개가 같으면서 곱이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서도 곱이 이것을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25도씨에서의 순수한 물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 값으로부터 pH 값을 구해볼까요? pH는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이죠.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10의 마이너스 7승을 상용로그 하면은 앞으로 와서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7이죠. 상용로그 1.0은 제로예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입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의 물의 이온곱 상수는 이것이고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똑같고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 이 값인데 그때 pH 값은 얼마라고요? 7.0이죠. pOH 값을 구해봐도 똑같은 원리에서 얼마가 됩니까? 7.0이 됩니다. 그래서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중성인데 그때 pH는 7입니다. pOH도 7이에요. 또 이 식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25도씨에서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왼쪽도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하고 오른쪽도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했어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하면 14죠. 왼쪽에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하면 pH 더하기 pOH가 나오죠. 그래서 25도씨에서는 pH와 pOH의 합이 14라고 하는 것도 만족이 됩니다. 자, pH 값이 뭐냐를 가지고서 산성, 염기성인 것을 계산을 해볼까요? 25도씨에서는 순수한 물을 봤을 때 결국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을 때 중성이었는데 25도씨에서는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가를 보니까 pH 값이 히드로늄 이온 농도가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래서 pH가 7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pH가 7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pH가 7보다 작다. 그 말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7보다 작다면 얼마를 예를까요? 5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히드로늄 이온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5승이 돼야 마이너스 상용력을 취해야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수용액에서 순수한 물의 수용액에서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 값이 그 곱이 항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상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히드로늄 이온 농도가 이만큼이라는 것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까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누가 농도가 더 높아요? 이것이 이것보다 농도가 더 높죠. 따라서 이 농도가 이 농도를 상쇄하고도 히드로늄 이온이 남으니까 뭐가 됩니까? 산성이죠. 그래서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 맞구나. 그리고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pH가 7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정할까요? pH가 1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pH가 10이라는 것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일 때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하면 10이 되겠죠.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 곱이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그러므로 수산화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이것보다 이 농도값이 100만 배나 커요.
수산화이온이 이것을 상쇄하고도 수산화이온이 지배적으로 많이 남겠죠. 용액에서 뭡니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중성이 pH가 7이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인데 이것은 25도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25도씨 이건 안 그러면은 다른 모든 온도에서는 항상 적용되는 산과 염기의 절대적인 정의는 동그라미에서 한번 바로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바로 밑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 수용액 중에 있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 중성, 히드로늄 이온 농도가 더 높으면은 산성,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염기성. 저것이 산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 용액의 액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네 번째 섹션을 보면은요, 산이온화 상수, 염기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제가 산이온화 상수 Ka, 염기이온화 상수 Kb 값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내용들을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라고 합니다. 다시 할까요?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했다. 즉 어떤 물질이 가수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면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했다. 즉 가수 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면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라고 하죠. 어떤 물질이 가수분해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했다는 것은 자기가 산이라는 거죠. 자기가 산이기 때문에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따라서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 산이온화 상수, 산해리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해리 상수,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인데 순수한 고체라든지 자기가 지배적으로 많은 이 용매죠 물이 이것들은 이 평형상수식에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할 때 배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고체나 용매로 작용하는 이런 물과 같은 물질들은 평형상수식에서 표현하지 않죠.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산의 농도분의 생성물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산의 짝용의 농도, 이것이 바로 산이온화 상수에 대한 식입니다. 염기이온화 상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죠. 염기가 가수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습니다. 이 반응의 평상수를 염기이온화 상수라 하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염기의 농도 분해 물은 생각하지 않죠. 생성물 염기의 짝산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 이것을 우리가 염기이온화 상수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예를 가지고서 공부합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했어요. 이 반응의 평상수를 아세트산의 Ka라고 하죠. 반응물 아세트산의 농도분의 생성물 아세트산의 짝염계 농도 곱하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이번에는 염기 가지고 공부합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어요. 자, 암모니아가 가수 분해에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죠. 이 반응의 상수, 평형 상수를 암모니아라고 하는 염기이온화 상수, 염기해리 상수라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암모니아의 농도 분해 생성물 암모니아의 짝산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표시가 됐죠. 전형적인 약산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HCl은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는 강산이에요. 강산이니까 평상수가 굉장히 크겠죠. 100% 이온화돼서 정반응 쪽으로 완전히 나갔으니까. 그래서 평상수가 10의 3성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이 10의 3성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HCl은 강산이에요. 나머지 이 HF나 아질산, 살리실산, 그리고 여기 이 물질은 포름산이죠.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은 바이타민 C, 비타민 C이고 펜조산,
아세트산, 그리고 HClO라고 하는 것은 하이포화 염소산, HCl은 시안산인데 이것들의 평상수 값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약산의 평상수는 절대적인 약산의 평형상수는 대충 어느 범주에 있다고 했어요? 10n-12승에서 10n-2승 범주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형적인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가 되는 절대적인 약산입니다. 이제 약염기로 가서 볼까요? 여기에 이 물질들은 전형적인 약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약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자, 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벤젠고리에 아민계가 결합되어 있는 아닐린, 그리고 아민, 그리고 하이드라진, 하이드록시아민, 그리고 메틸아민. 자, 이거는 메틸기가 한 개 있기 때문에 메틸아민이고, 메틸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디메틸아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의 KB 값을 봤더니 어느 범주에 있습니까? KB 값을 봤더니 10n-12승에서 10n-2승 사이에 있죠. 절대적인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절대적인 약산의 평형상수 Ka가 10n-12승에서 10n-2승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것처럼 절대적인 약염기의 KB 값은요, 10n-12승에서 10n-2승 정도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약산이나 절대적인 약염기들은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는 약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약전해질의 평상수는 대충 이 정도 값을 가진다. 특히 약산이나 약염기는 보통 이 10n-12승에서 10n-2승 사이에 있는 저런 값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더 가보면은 이번에는 약염기성 물질에 대해서는 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약염기의 짝산이 소개가 되어 있죠. 약염기에서 H+가 결합되면 약염기의 짝산이에요. 여기에서 H+ 더 결합되면 그것의 짝산이죠. 여기도 또 H+ 한 개 더 결합되면 약염기의 짝산입니다. 약염기의 짝산에 Ka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전부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화학평형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어떤 약산의 Ka와 그것의 짝염기의 KB,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약염기의 KB와 그것의 짝산의 KA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뭐를 만족한다고요? KW를 만족하죠. 그리고 25도씨에서의 KW 값은 1.0 곱하기 10n-14승이고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25도씨에서의 KW가 얼마라고요? 1.0 곱하기 10n-14승이죠. 이 약염기의 KB하고 그것의 짝산의 KA의 곱수를 해보니까 1.0 곱하기 10n-14승이 나옵니까? 예, 나와요. 1.8 곱하기 10n-5승하고 5.6 곱하기 10n-10승이라는 걸 곱하면은 10n-5승과 10n-10승을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0n-15승이죠. 1.8 곱하기 5.6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이죠. 10 곱하기 10n-15승은 바로 1.0 곱하기 10n-14승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약염기와 그것의 짝산의 KB와 KA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괄호 3번 약산의 KA와 약염기의 KB의 관계가 약산의 KA와 약염기의 KB의 곱이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화학평형 단원에서 이미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